1985년 플라자 호텔에 단 한 장짜리 합의문이 전 세계의 메모리를 호령하던 일본 경제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잃어버린 30년의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그 서늘한 역사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무자비한 철퇴를 맞고 쓰러진 일본 반도체의 비참한 말로가 첨단 기술 패권을 두고 사활을 건 전쟁을 벌이는 중국은 물론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역대급 호실적에 샴페인을 터뜨리는 한국을 향해서도 소름 끼치게 재현되고 있는 아찔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생명줄인 반도체와 수출 경제가 트럼프의 강압적인 안보 청구서와 중국의 무자비한 맹추격 사이에서 처참하게 찢겨나가고 있는 냉혹한 현실을 오늘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거든요. 소중한 자산이 한순간의 오판으로 허무하게 공중 분해될 수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크리스 밀러의 치보에 담긴 통찰을 통해 돈의 흐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19만 원과 하이닉스 90만 원 돌파에 시장이 맹렬히 환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잔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치명적인 거시경제의 먹구름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과거 1980년대 전 세계 메모 시장을 완벽하게 싹쓸이하며 미국의 자존심인 인텔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던 일본 반도체 산업의 위용은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압도적 패권은 미국의 치밀한 덫에 걸려 산산조각이 났죠. 미국은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를 강제로 끌어올려 일본의 막강했던 수출 경쟁력을 단숨에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협정을 강제로 맺어 미국산 제품의 점유율을 20%까지 무조건 할당하는 초강수를 두며 숨통을 끊어버렸거든요. 정부와 기업들이 설마하며 방심하고 있던 사이 미국은 몹시 철저하고 잔인하게 반도체 시장의 판을 통째로 흔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50%에서 60%를 넘나들던 일본의 압도적인 점유율은 10여 년 만에 한 자릿수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던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던 그 절묘한 타이밍에 한국의 삼성전자가 과감한 선제 투자로 빈자리를 거침없이 치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덕분에 오늘날의 거대한 글로벌 IT 거인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결정적인 발판을 완벽히 마련한 셈이죠.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돌아 이제 우리가 바로 그 잔혹하고 무서운 패권 전쟁의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상대는 과거의 일본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집요한 중국과 초조함에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통제불능의 강대국 미국이거든요. 크리스 밀러는 치보에서 반도체를 단순한 전자부품이 아니라 국가의 군사력과 직결되는 21세기의 핵심 석유라고 단호하게 정의했습니다. 최첨단 무기체계의 핵심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작고 얇은 실리콘 칩 하나에 전부 달려있기 때문이거든요. 현대전의 판도를 가르는 전투기의 타격 정밀도부터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핵심인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전까지 모든 것이 반도체에 철저히 의존합니다.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이 칩 기술을 사수하는 것이 곧 자국의 국가 안보이자 거대한 생존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잠재적 적국인 중국이 칩 제조 기술을 고도화하여 군사적 위협으로 성장하는 끔찍한 시나리오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팔을 비틀어가며 가용한 모든 경제적, 외교적 수단을 아주 총동원하고 있죠. 당장 중국으로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 장비의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맹국들의 강제 동참까지 거칠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덜란드의 장비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규모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대단히 뼈아픈 직격탄이죠. 여기에 더해 트럼프 정부는 굳게 약속했던 반도체 보조금마저 가차없이 삭감하려는 위협적인 행보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미국 현지 공장을 짓던 우리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무자비하게 내모는 잔혹하고 피말리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기업들은 초과 이익 환수와 미국의 국방 수탁 생산까지 대놓고 뻔뻔하게 강요받고 있는
치욕스러운 실정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굴욕적 상황에 튼튼한 방어막 하나 없이 처참히 직면하고 있는 무섭고도 끔찍한 작금의 현실이거든요.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대만이 반도체 산업을 통째로 훔쳤다며 막대한 안보 분담금을 노골적으로 윽박지르며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대만 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극대화해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뿌리째 뒤흔드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패권 도박이거든요. 중국의 무력 시위가 전면 현실화되어 대만이 크게 흔들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눈앞에 펼쳐진다고 냉정하게 가정해 보십시오. 첨단 칩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한국의 라인이 미국에게는 결코 대체 불가능한 최후의 보루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위태로운 틈새를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파고들어 국가적 협상력을 높여야 하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막대한 국가 자본을 앞세운 중국의 무자비하고 거센 맹추격이 우리 생명줄의 숨통을 옥죄어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중국은 미국의 맹렬한 제재를 비웃듯 범용 반도체 시장의 50%에서 60%를 이미 거뜬하게 장악해버린 끔찍한 상태입니다. 덤핑 수준의 저가 칩을 쓰나미처럼 쏟아내며 우리 기업의 든든한 수출 전선을 대단히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첨단 기술은 미국의 안보 총구서에 막히고 범용 시장은 중국의 저가 폭격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무섭게 깎여나가는 이 처절한 치킨 게임을 매일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만 하는 대단히 잔인하고 냉혹한 생존의 현실이거든요. 눈치만 보며 양쪽의 이득을 적당히 챙기던 달콤한 시대는 이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확고하고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맹렬히 점하지 못하면 강대국들에게 가차없이 버림받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아주 잔혹한 생존 게임이거든요. 오늘 환율이 1,450원 안팎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끈적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시장 상황을 유심히 보십시오. 이는 우리 수출 경제의 근본적 체력에 대해 시장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대단히 뼈아프고 객관적인 증거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무방비로 놓인 한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아주 영리하게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악재만 터져도 원화를 가차없이 내다 팔고 달러로 황급히 피신하려는 매도 성향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차가운 현실이거든요. 한때 무섭게 폭등하던 비트코인마저 1억 원 선이 무너지고 9천만 원대로 꺾인 지 꽤 오래 지났습니다. 이는 글로벌 거대 자본이 언제든 썰물처럼 빠져나가 자산 시장을 순식간에 붕괴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는 아주 차갑고도 강력한 시그널이거든요. 이 복합 위기는 단순한 실적 타격으로 끝날 가벼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경제 뿌리를 모조리 뒤흔들고 물가 폭등과 자산 폭락이라는 치명적인 연쇄작용을 우리의 밥상머리까지 가차없이 끌고 들어오는 대단히 무섭고 파괴적인 재앙이거든요. 밀러가 치보에서 거듭 강조했듯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압도적인 기술적 초격차만이 유일한 생존 무기임을 뼈저리게 자각해야만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완벽히 주도할 시스템 반도체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혁신이 무엇보다 절실하고 시급하거든요. 거대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력과 메모리의 폭발적인 수요를 전 세계적으로 맹렬히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호황 속에서도 단 한 번의 판단 착오가 기업의 생사를 영원히 갈라버릴 수 있는 참혹하고 무서운 전쟁터이거든요. 만약 중국의 끈질긴 추격에 발목을 잡혀 우리의 초격차 기술 우위를 상실하는 끔찍한 날이 온다면 과연 어떨까요? 과거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중국의 덤핑 공세에 처참히 무너졌던 그 뼈아픈 악몽이 똑같이 반복될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외화를 진공청소기처럼 쓸어 담으며 국가 경제를 든든하게 지탱하던 이 핵심 산업이 무너지면 파장은 정말 걷잡을 수 없습니다. 경제 근간이 통째로 뽑혀나가며 IMF에 버금가는 끔찍한 위기가 닥치지 말란 법도 결코 없는 아찔한 상황이거든요. 거시경제의 위기는 결코 남의 나라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단순한 계좌 손실을 훌쩍 넘어서 피땀 흘려 평생을 모아온 노후연금의 실질 가치를 통째로 증발시켜버리는 아주 끔찍하고 직접적인 생존 문제거든요. 금리가 조만간 크게 내릴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에 대출을 한껏 끌어다 자산을 무리하게 매입했다면 당장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고환율 방어를 위해 한국은행이 섣불리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이 끔찍한 현실을 뼛속 깊이 직시해야 하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지나친 대중국 제재가 오히려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거대한 매출을 깎아먹고 중국의 자립 시기만 앞당긴다는 뼈아픈 비판이 터져나옵니다. 우리는 미국 내부의 이러한 틈새와 균열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국가적인 협상력을 무조건 극대화해야만 합니다. 무너져가는 미국의 제조업과 쇠퇴하는 해군력을 시급히 보완하기 위해 한국의 압도적인 조선업과 원전 기술력이 대단히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강력한 지렛대 삼아 반도체 부문의 막대한 압박을 방위산업과 에너지 인프라 수주로 반드시 메워나가야 하거든요. 데이터 센터가 뿜어내는 막대한 열을 식히고 칩을 구동하기 위한 전례 없는 전력 부족 사태가 글로벌 패권 전쟁의 새로운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무탄소 전원인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시장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강대국들과 대등하게 대립해야 하죠. 이 거대한 태풍의 눈 속에서 평범한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막연한 장밋빛 낙관론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철저히 대비하며 나의 소중한 현금 흐름을 굳건하게 방어하는 극도로 보수적인 태도만이 진정한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위기의 이면에는 언제나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지만 이를 움켜쥐기 위해선 충분한 총알과 현금이 넉넉히 준비되어 있어야 하죠. 극심한 자본 변동성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과 날카로운 거시적 통찰력이 단단히 뒷받침되어야 살아남거든요. 달러나 금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을 적절히 분배하여 계좌의 치명적인 리스크를 극도로 영리하게 분산시키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라도 터지는 날엔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되고 주가가 대폭락하는 끔찍한 대참사가 순식간에 벌어지거든요. 세계 질서가 무자비하게 재편되고 자본 전쟁이 뒤섞인 이 숨막히는 역사적 변곡점 위에서 우리는 아주 위태로운 갈림길에 섰습니다. 다가올 거대한 경제 쓰나미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리며 평생을 바쳐 모아온 내 자산을 잃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냉철하고 예리한 이성으로 파도의 방향을 정확히 읽어내고 당당하게 올라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과감히 거머쥐시겠습니까?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직 여러분의 치열한 통찰과 지독할 정도로 냉혹한 현실 인식에 온전히 달려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눈앞에 닥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기와 반도체 패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투자 원칙으로 자산을 방어하고 계신가요? 시시각각 급변하는 냉혹한 자본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늘부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경제를 읽으며 자산을 키우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